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5월 20일 9일 제지의 영상을 새로운 공간에서 해봅니다. 오늘은 양시장 코스피는 10.77포인트가 빠졌고 코스닥은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5천억 원, 기관은 2,8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외국인은 1,000억 원, 기관은 10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9개일 제지는 거래량도 상당히 적으면서 윗꼬리가 없는 형태의, 즉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더 강한, 따라서 위에 꼬리가 거의 없는, 지난 화요일도 그랬고요. 하루 석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을 마치고 오늘 목요일에도 위에 꼬리 고점이 6,530원, 물론 시간에서는 20원 정도 오른 모습, 따라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의 견지가 상당히 강한, 일봉상에서의 21선, 5일선 모두 골든 크로스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전부 다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에서 2디멘전의 그래핀 반도체로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만의 TSMC, 전 세계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의 최고로 달리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70% 중에서 5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TSMC가 2나노의 공정의 반도체 그리고 1나노 기술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꿈의 나노급이네요. 세계 파운드리 TSMC가 대만 국립대학교 NTU, 미국 MIT와 함께 1나노미터 반도체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5월 18일 현지 시간 대만 영문매체 타이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이들은 2차원 2디멘전 소재를 활용한 1나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기술 개발은 MIT 연구팀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고 이후에 TSMC가 기술을 최적화했고 그리고 대만 국립대학교 전기공학부가 기술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을 세마이메탈 반금속 원소인 비스무트와 2차원 소재를 결합해 저항을 줄이고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꿈의 소재 그래핀. 근데 왜 그래핀을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온 증착으로 인해서 전사공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상업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꿈의 소재이지만 아무리 꿈이라 할지라도 꿈의 소재일지라도 대량 생산과 양산화 그리고 상업화가 가능해야지만 연구를 지속하는데 가로 세로 어느 정도의 1,000불, 100만원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고가,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소재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스무트, 다른 2디멘전의 소재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저항을 줄이고 현재 2나노, 1나노 끝없이 집적 회로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복병에 있어서 새로운 베이스가 요구되게 됩니다. 바로 실리콘 베이스에서 그래핀 베이스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즉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달 초 미국의 IBM이 발표한 2나노 기술 기반 반도체 개발을 압도하는 것이고, IBM은 지난 6일 세계 최초 2나노미터의 나노시트 기반 반도체 테스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업계는 더 작은 반도체 표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장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반도체는 칩에 집적된 트랜지스터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뛰어난 반면에 저항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저항을 줄이고 전류를 잘 흐를 수 있는 바로 그래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도땅 작은 제지회사의 자회사에서 그것이 꿈의 소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도체 업계가 더 미세한 수준의 칩 설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죄송합니다. TSMC가 양산 가능한 최신 기술은 현재로서는 5나노 수준, 공정 수준이고, 그간 과학자들은 2차원 소재가 1나노 이하의 반도체 만들기 위한 실리콘의 물리적인 한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차원 소재의 고저항, 저전류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이번 기술 개발은 미래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AI, 신기술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고속화 가능성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타이완 뉴스는 전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이것을 2차원 소재, 1나노 이하의 반도체, 이것을 그래핀으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것, 그렇게 되면 실리콘의 물리적인 한계를 대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고저항, 저전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사 공정의 특허와 기술은 현재 유일한 윤순길 교수가 이전한 9길 그래핀에 있죠. 물론 TFT에 대한 것은 윤 교수가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드렸죠. 저는 관심사가 공매도와의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상황부터 들여다보면은 145만 8천 주, 종가는 6,52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는 6,390원까지 하고요. 60원 오른 종가는 6,5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매도도 열심히 쳤네요. 68,323주, 평단가는 6,443원. 분봉을 통해서 이 6,440원대는 언제인가 확인해 볼까요? 이와 같이 오면은 오늘의 장은 바로 여기에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6,440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 위치합니다. 즉 오전장에 많이 팔았다라고 한다면 평단 여기에서 한 6,420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바로 그 위에서를 공매도를 해야 평단가가 6,440원이라고 한다라면 시간상으로는 이 오전에 공매도 세력이 치고 개인들이 따라서 이렇게 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6,440원 이상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고 오후에는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내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사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16만 5천 주를 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언제부터 이 수량을 샀는지 말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13시가 되나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9일 제지에서 14시 30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2시 30분이죠. 2시 36분부터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느낌이 이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만 주를 프로그램 매수로 끌어당깁니다. 오전 중에는 공매도를 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주가가 만약에 따라서 투매로 나올 것 같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더 프로그램 매도를 때릴 것이라고 전략을 세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견고하게 지키고 있네. 그래서 2시 반 이후 여긴 누구요? 외국인들이 정신없이 공매도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부안해동할 것 없이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의주시하게 편안하게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잘 전지적인 관점, 전지적 작가라고 그러죠. 국어에서 마치 비디오맨이 있어서 무언가 신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프로그램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 공매도 세력에 의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매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치고 나갈 확률은 약간 낮지만 가면 또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알겠습니까? 6,900원까지 끌어올려서 그 다음날 팔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건 시장은 그렇게 오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공매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5월 17일 기준 조회 일자를 보게 되면 이거 9일 제지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자꾸 상환할 생각이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지요. 현재 9일 제지는 342만 8,844주. 여전히 잔고 대량 보유자는 두 곳이죠. UBS 그리고 JP모간 증권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가 540만 주도 여전히 대차 공매 잔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오늘 현재가 장을 보게 되면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9일 제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신용시장은 여전히 5% 이하이고 현재 외국인 보유는 5.85% 745만 6천 주, 오늘은 16만 5,300주 정도가 추가 매수로 잡히는데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공매도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68,300주가 나왔죠. 평단가는 6,443원이요.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오늘 또 87,900주가 대차를 했습니다. 상환은 전혀 없고, 그럼 현재 대차 잔고는 21만 7천주가 되는데, 그럼 오늘은 누가 대여를 하고 차입을 했을까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여가 87,900주, 그걸 100% 외국인이 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5.8%까지의 지분부율 745만 주는 공매도하기 위한 대차, 즉 대여하기 위한 이렇게 수량이다. 740만 주까지 끌어올렸다는 사실이지, 현재로서의 외국인의 포지션은 요 9일 제지나 9일 그래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즉 공매도 치기 위해서
지난해 2월은 대한민국의 커뮤니티가 움직이려고 했었죠. 공매도 척결을 위한 그것에 대한 그래서 주식 대여라든지 전부 다 해지하기를 온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또는 주식 동호회 이런 모임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활발히 전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외국인을 지분을 늘렸죠. 비단 9일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HLB도 상당하게 1706만 주까지를 늘렸습니다. 이것이 이 기업에서 좋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공매도하기 위한 대차 차원으로 해서 빌려주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국내의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입을 할 수 없을 상황도 염두에 둔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740만 주라고 해서 일만큼도 좋아할 필요는 없다. 즉 공매도 하기 위해서 빌려주기 위한 주식 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들 공매도 열심히 치기를 바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오늘의 최종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수급 상황을 아직은 마이크라든지 어떤 하울링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세팅하지를 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끊기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9개월제지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화요일에도 26만 주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도 16만 5천 주, 기관 투자가 금융 투자 위주로 어쨌건 이틀 정도는 6만 4,5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가 저는 좋지 않다 별반.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느 위치에서 공매도를 치면서 개인 투자들과 함께 동조화시켜서 동반매매 매도시켜서 공매도의 차익을 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짙어 보입니다. 분봉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거를 좀 더 확대 한번 크게 해볼까요? 현재는 이곳 6,520원 상당히 고가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얼마예요? 145만 8천 주입니다. 어제보다도 화요일보다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최근에 종가상 윗구리상의 가장 고점은 6,980원, 7,000원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480원 정도인데 이것을 참 돌파하기 어렵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공매도와의 한판 승부에서 9일제지는 일단은 상승세에 있다. 최근에 공매도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10전 10패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매도를 보게 되면 오늘 종가가 6,520원입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평균 단가가 한 번 정도죠. 6,520원.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꼼꼼하게 보시게 되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3만 1000주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6,540원 정도까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일부도 마치 공매도 못 오르게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일 또 이와 같은 상황으로 6,600원에 껑충했다가 또 밀릴 수도 있는 모습. 어쨌거나 저희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수요와 러브콜은 100%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조유이니만큼 조금 전 기업 상황을 들여다보았죠. 실리콘 기반에서의 2디멘전의 그래핀 반도체로서의 서서히 전환, 조류,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블한 디스플레이 또는 일렉트로드 전극
전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래핀의 대면적 그래핀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푸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좀 더 여유롭게 시장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정도로 생각하면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추매를 더 하고요. 얼마든지 추매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밖에는 비가 오는데 오늘 좀 최근 며칠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주말 좀 시간 다른 곳을 움직여야 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빡빡한, 그래서 영상도 좀 더 많이 올리지 못하고 하는 마음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오늘 이제 본업이 조금 9시 반경에 정도에 마치고, 9시 40분경에 마치고 준비해서 9개월 제지부터 이렇게 영상을 하고, 이 영상이 마치고 또 2개 정도 해볼 생각인데, 하다가 너무 지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고요. 아무튼 영상을 서서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9일 제지 좋은 흐름 축하드리면서 좀 더 주가에 급등락에 상관없이 좀 더 여유롭게 기업을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